자,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논란으로 충돌했는데 조금 전이었습니다. 황 수석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자,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도 지금 당정 갈등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현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건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위원장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었죠.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더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이런 소모적인 정쟁으로 총선 이렇게 앞에서 다른 이슈보다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했고 또 이제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도 후보자들도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부터 조정은 있었죠. 그렇죠. 일단 예. 황상무 수석이 국무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유는 뭐 개인적인 어떤 일정이다, 외부 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통령실 기류가 그저께와 어저께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즉 어저께 시간만 남았지 네. 황상무 수석의 사의는 어느 정도는 결정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바라봤는데 네. 확실히 오늘 새벽 이렇게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관심은 이제 다음 스텝이라고 하긴 좀 뭐하겠습니다만 그 대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지금 이종섭 대사 건은 쉽게 결정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릅니까 이거랑? 예, 왜냐하면 예. 황상무 지금 수석의 사의는 너무나 명약관한 예측이었어요. 사실 이걸 이렇게 직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선거를 네. 치르겠다는 여건이 말이죠. 당연한 건데 게다가 이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발언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종섭 대사 건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소환해라 이런 말만 했지 철회하라 이런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인사 철회하라 말은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끝까지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이종섭 대사 건을 뭐 소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 공수처 소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공수처 소환은 좀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그럼 대통령실 얘기처럼 무조건 와서 대기만 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 아니겠어요? 현직 대사인데 아무튼 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사직을 완전히 철회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와 결이 좀 다른데 이 당의 얘기는 이게 대사직을 철회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얘기는 예. 그런 얘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즉각 소환하라는 얘기가. 예. 그러나 이 부분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이제 고려가 있겠죠. 여건 내에서. 그러나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 끝까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선거는 이제 국민의힘에게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이거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불러오는 것이 더 이상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출마를 하고 있는 에서는 아우성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좀 빨리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1차 유난 갈등과 비교를 자꾸 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네. 비교를 하면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뭐냐면 1차 유난 갈등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당시에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같은 입장을 보인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네. 특히나 이용 의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용 의원도 꼭꼭 그 안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물러나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똑같은 목소리로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예. 빨리 정리하라 하고 있고 또 복심이라고 하는 이용 의원을 비롯해서 뭐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또는 김은혜 후보라든지 이런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후보들이 주로 수도권에 포진하는 후보들이 다 한 목소리로 빨리 정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예. 부분을 볼 때는 네네.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 이종석 전 국방장관, 즉 호주 대사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게 네.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 이거는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도 다 그렇죠.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이 요구, 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줄 가능 아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좀 합의점을 찾을 수는 없는 가능성이 상황입니까? 적어 보인다는 말씀인데 예. 제가 볼 땐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를 이기려면 말이죠. 네. 최소한 필요 조건으로
충분 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종섭 대사건을 민심에 부합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종섭 대사를 끝까지 이제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네. 간다면 어떤 형태라 하더라도 그냥 국내에 잠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면 완전히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른바 밀린다는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총선을 둘러싼 공천 국면의 갈등이긴 합니다만 네. 뭐 최근에 비례대표 공천 가지고도 말이 좀 있잖아요. 예. 이철규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은 이게 느끼는 거거든요. 이러다 치겠다. 이건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의 수석이나 기분의 후보라든지 이용우 의원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온도차가 좀 있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선거를 직접 뛰는 당사자들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결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여권 전체가 한동훈 위원장 말이 맞아요. 만약에 지면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3년 임기 남은 동안.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따질 게 아니라 법적 절차 따질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핵심 피의자인 사람을 임명한 건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민심의 반응이거든요. 그 반응을 후보들이 전달할 뿐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이 좀 아주 그 넓게 해서 이걸 임명을 철회해야 그래야 최소한 선거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는 대단히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선거 전국에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지지율에 굉장히 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나 이종섭 대사의 문제는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읍참마속을 하실 때는 하셔야 일단 나머지 모든 후보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래 민심이 나빠져서 수도권 선거에서 대패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해야 될 역사적인 책무를 다 할 수 있으실까요? 자, 저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스텝으로 황상무 수석의 이제 거취가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아우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 지역 민심들이 움직이고 있다. 지역 민심이 좀 변하고 있다. 떨어지는 게 느껴진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인화성 물질이 가득 찬 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손톱만큼이나 불씨만 당겨져도 완전히 정말 불길에 휩싸이는 상황이에요. 예. 왜냐? 지금 양쪽이 완전히 팽팽히 대치되면서 어떤 사안 하나만 딱 물면 예. 그다음에는 완전히 증폭시키는 그런 네거티브에 첨예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예를 들어서 황상무 수석의 획할 테러 이야기도 이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안에 맥락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들을 여유가 없어요. 딱 규정이 되잖아요. 그냥 획갈 테러를 언급했다. 그것으로서 나중에 그러니까 해명의 어떤 여지가 없는 부분이 돼버리거든요. 이종석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이 호주 대사로 임명이 돼서 당연히 자신의 어떤 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도피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프레임에 걸려버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사직을 그대로 두고 본부 발령 그러니까 일단 국내 본부 발령을 해서 총선 때까지 계속 그럼 공수처 빨리 소환해서 수사를 받게 해라라고 공수처에 계속 본부에 와서 요구를 하는 어떤 과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은 저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 도피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아마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 문제도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그 케이스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라도 어떻게든 대책을 내놔야지 재외공간 협의회가 있을 4월 말까지 기다려서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아니죠.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는 수도권 선거는 해보나 마나할 겁니다. 네. 일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대사의 임명을 철회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아무튼 간에 최소한도의 액션을 취했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긴 보여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이제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민심의 눈높이에 맞을지 그건 별개 문제라서 어쨌든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이번 선거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수도권 민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봐도 제가 뭐 전적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도권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것만 분명합니다. 아마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 이제 민주당이 총선 파동 때문에 2월 내내 그러다 뭔가 이 민주당이 참패하겠다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국민의힘이 의외로 예상 외로 큰 차로 이기겠다라는 전망도 많이 있었는데 예. 3월 들어서 공청문이 잦아들면서 막말 얘기가 나면서 양당의 막말 시리즈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정권 신반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조국혁신당이 또 등장했다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어렵겠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황사무 건하고 이정섭 대사건이 돌출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대통령실이 이정섭 대사건을 확실하게 할 거냐. 예. 그래서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죠. 어제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충돌했다는 얘기가 좀 전해집니다. 이철규 의원이 친윤 핵심으로 알려진 만큼 당정 갈등에 이것도 또 갈등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의 어떤 사안보다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오히려 생각이 더.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직전까지 지역구 공천을 할 때 아이고 조용한 공천이다 그리고 감동 없는 공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그만큼 지역구에서 뛰어들지 않고 다 비례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가 조용한 공천이 될 수밖에 없었던 탓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례에서 정말로 스스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는 각각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사람 또는 각각 그 정파에서 챙겨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중에서 35명을 추려내는 거거든요. 특히나 20명 이내로 추려내는 거. 예. 그렇다면 서로 조율도 하고 서로 양보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 결정적으로 이철규 후보와 비대위원장이 아주 첨예하게 좀 충돌하는 지점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4년 전보다는 조율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 4년 전에는 한선규 이 비례 위성정당 대표를 잘라야만 했거든요. 예. 지금은 그런 갈등이라기보다는 한두 사람의 어쨌든 그런 이 명단에 포함시키냐 안 포함시키냐를 갖고 지금 조율 중인 것으로 보여져서 예. 물론 이것도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불리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친윤계 권성동 의원도 비례대표 공천에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예. 친윤계에서는 이제 비대위원 2명을 공천한 것을 두고 포함된 것을 두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사천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호남 인사들, 당직자 너무 홀대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비례대표 문제는 여당보다 야당이 더 시끄러울 줄 알았어요. 거기 이제 워낙 구성이 복잡하니까. 새진보 연합 들어가 있고 민주당, 진보당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복잡할 줄 알아서 그쪽에 자국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공천 파동이 연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여권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권에서 어쨌든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그 마찰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공천을 두고 말이에요. 비례대표 공천 두고. 그래서 저 이 부분은 아까 이제 황사무 수석이 사퇴했으니까 예, 사퇴했죠. 아무튼 이종섭 대사건도 당의 의견을 좀 들어주고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대신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이 대통령실에 관련된 입장이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원에 당선권에 호남 인사 25%를 넣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지킨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한 명은 좀 사퇴까지 하지 않았어요? 주기현이라는 분이 사퇴했는데 네. 이걸 민주당 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비례대표에 관련돼서는요. 대통령실 입장 대폭 들어주고 그리고 나나 이종섭 대사건은 선거 치는 사람들의 말대로 따라주고 예. 그렇게 된다면 당정 갈등이라는 것도 없을 수 있고 또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이 선거 시작 전에 말이죠. 당정 갈등 플러스 대통령실의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바꾸는 게 막 이런 거예요. 이종섭 대사건 처리하고 황사무소 사의 표명 이런 게 이제 바꾸는 것은 일환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당도 이 비례대표권이 호남 인사가 너무 배치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명분이 있단 말이죠. 대통령실 입장이. 예. 그걸 들어주고 해서 뭔가 타협을 해서 해야지 선거를 치르지. 선거 지금 20일 남겨놓고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갈등할 겁니까? 양쪽이 좀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일단 그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이제 여성을 위주로 했다는 얘기도 했다는 얘기도 뭘 있었고요. 확인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사천이 아니라는 얘기도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그 현장 선대위를 안양에서 열면서 험지 유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도 추가해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 후에 다시 치러진 서울 강북 을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이 조수진 변호사에게 패했습니다.
결국 예견된 결과다라는 건 뭐 모두가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55%를 지금 서로 포인트인데요. 예. 그러니까 30% 감산, 즉 하위 10%니까 박유진 의원은 30%를 감산해야 되고 조수진 네. 의원은 여성이자 정치 초년생이니까 25%를 또 더 가산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해야만 하는 상황. 두 번째는 뭐냐면 당원 당규에도 없는 갑작스럽게 전국 권리당원 70% 그다음에 지역 권리당원 30%의 예. 투표로 결정한다. 이것 역시 박용진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불리한 어떤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예견된 결과지만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 끝까지 내가 경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남기는 것으로 사실은 뭐 이렇게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두 번의 비명 행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당내에서 입지가 좀 좋아졌다 이런 표현으로 위안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안되기 어려울 거예요.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뭐 의정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인데 네. 이건 당원 이 뭡니까 이 경선 룰도 바꿔가면서 전국 권리 당원까지 70% 넣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최종 결과도 이재명 대표의 얘기처럼 감산 가산 반영하지 않아도 이겼다는 아까도 모니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에 네. 나왔는데 예. 결국 당원들은 대표의 이 시그널을 분명히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대표가 이건 강력하게 박용진 배제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이제 그것도 바뀐 겁니다. 지난번에 바뀌지 않았었잖아요. 감산 가산 때문에 진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 없이 진 거니까 결과적으로. 아무튼 박용진 의원은 그래도 뭐 탈당하지 않고 당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건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훗날 자기 정치 행보를 의식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건 잘하는 거라고 봐요. 네. 일단 이게 무슨 모든 게 바뀝니다. 네. 변화하는 것이라서 이재명 체제가 먼저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용진 의원 판단에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과도하게 특정인을 배제하려 했다는 것만 숨길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를 직접 발표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강북을 선거 결과는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보고받았는데 조수진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다고 합니다. 아니 왜 와 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가감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대 3으로 반영을 하면 박용진 30.08, 조수진 69.93이었다. 그리고 가감산을 반영하면 19.4대 80.6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 전국의 권리당원들이 투표한 결과 가감산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네, 이재명 대표 경선 득표율 소수점까지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이 문제는 금방 끝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통합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박범계 공관위원장이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공표를 하고 아무리 당대표지만 그 공표 이후에 이런 것들을 그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면 모를까. 예. 제가 어저께 그 기사를 보고 오늘까지 파악한 결과는 박범계 공관위원장의 발표 전에 이게 먼저 이 성남 모란에서 당대표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럼 그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보시다시피 아무리 뭐 진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개딸이나 이렇게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환호할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당대표가 중립적인 위치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지역에 대해서 결과를 이야기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네. 이런 저는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다라는 비판에 벗어나지 못하는 행동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후보들의요 과거 발언 논란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의 조한기 후보가요 북한이 천안함 폭침한 데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드러난 건데 당 지도부에서는 국민을 향한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얘기도 우리 일반적인 그 천안 폭침을 보는 관점은 많이 좀 다르죠. 벗어나 있어요. 네.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야말로 뭐 개인의 생각의 자유겠죠. 뭐 최근에 네. 표현의 자유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저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보다는 제 개인의 이제 생각의 자유인데 근데 저런 말이 글쎄 항상 우리가 선거를 의식하고 다 얘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네. 게. 그렇죠. 일단 저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하게 그 이제 정당 정체성이 확고한 유권자들, 이른바 정당 정체성
이 확건 유권자들이 아닌 분들, 우리가 스윙 보터라고 하는 분들이 볼 때는 저런 부분들도 약간 거슬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도 사실은 당에서 볼 때는 이거 이제 선거 표심과 관련해 가지고 중도층 수도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죠. 저건 그대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표심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중도층,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보트들에게는 예. 저 분명히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가 하면 양문석 후보에 대한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후보도 공천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재검증 필요성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이재명 부분도 대표가 마음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주 단언을 했잖아요. 이 문제는 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예.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는 것도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유시민 전 이사장도 나서서 예. 이 양문석 후보를 옹호하는데 네네. 이것이 과연 그러면 이 정당의 정말 정통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늘 되풀이되듯이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이다라고 늘 이야기하는 태도에 걸맞느냐는 겁니다. 예. 양문석 후보는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정책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거의 멸칭을 쓰다시피 뭐 거의 이런 어떤 뭐랄까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부적절하다라고 누구도 느낄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응원하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그런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예. 앞으로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사진,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을 걸고 회의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비판까지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조국 혁신당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민주당과 신경전 이 감지가 됩니다. 이 대표와 이 조국 대표 이 발언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서 조국 신당으로 오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 아마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네, 조국 대표가 유튜브에서 이제 대구 시민의 말이라 하면서 이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오보 아닐까 생각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난감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이거 거죠. 이제 조국 대표가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맥락을 그걸 보니까. 들었다. 들었다는 네. 얘기를 그렇죠. 예. 전달했지만 이 모든 얘기가 다 그래요. 이 어떤 이 발언 같은 거 할 때 또 무슨 페이스북에 뭐 올려도 직접 자기가 쓴 말은 아니라도 공유하면 그게 생각을 같이 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 맥락인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국 대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좀 같이 가는 것 같긴 한데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지역구는 민주당이고 뭐 비례대표는 조국 당은 찍어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뭔가 연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데 네. 저렇게 얘기하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좀 갈라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발언이거든요. 저 남의 발언을 인용한 거라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예. 이건 대단히 예민한 얘기인데 이게 일각에서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뭐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간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긴 나와서 그랬는데 예. 아무튼 이번 선거 국면이 여러 가지로 볼 때 뭐 나중에 다 총정리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예. 저는 오늘 참 되게 씁쓸한 면이 있어요. 조국혁신당이 저렇게 나와서 지지를 많이 받고 예. 자꾸 저런 얘기가 민주당 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다만 조국 신당에 지금 뭐 그래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조국 신당의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좀 상황이 좀 그렇죠. 바뀌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지적도 있다는 말씀 제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조국 대표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이 좋다는 말을 한 것을 두고도 어제 심야 최고위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네. 이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조치까지야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할 건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선을 그을 겁니다. 4년 전에도 그랬어요. 열린민주당이라고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든 당이 먼저 비례대표 당으로 나왔는데 뒤늦게 더불어시민당 공식적인 민주당의 저기죠. 저 비례위성정당이죠. 처음에는 열린민주당 비난 안 했어요. 함께 파이를 키워나간다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자마자 완전히
맹폭을 합니다. 막 뭐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사이가 틀어졌거든요. 네. 당연히 지금 좀 더불어민주연합인가요? 네. 비례위성정당이 네.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위기감이 있을 겁니다. 위기감을 바로 반영을 하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발언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아마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개딸들과 함께 몰빵론, 즉 더불어민주연합에 다 몰아주자 하면서 견제를 하는 양상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어떤 비례대표 의원들이 입성을 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